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5일 부처님 커밍데이 수요일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말의 중요함,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다시 한번 얼마나 말이 조금 더 무거워야 되는가를 깨닫는 오늘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세트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하기로 했죠. 왜 우리가 개최하기로 했을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걸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좋아요 2,000개 받아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오늘 이 사태까지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사태의 원흉들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흉 장성철입니다. 책임감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끝까지 관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해 주신 분이시죠? 아니, 저는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했죠. 지나가는 소리로 지금 우리 네, 그리고 김준희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날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여기에서 하면 어떻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아하. 거고요. 아하. 네, 그 다음에 확인을 한 거는 2,000명. 평소에 500개밖에 좋아요가 안 되는데 2,000명.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2,000은 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2,000. 네, 그냥 잘해봐야 뭐 1,000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템코 조직 동원 하면은 금방 됩니다. 템코가 원흉이군요. 원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소굴이군요. 예. 또 날라와서 또 싫어요 찍는다 또. 커뮤니티 FM 코리아죠 거기가. FM 코리아. 네, 템코에서 많이들 아마 지원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요 이거를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다른 방송 가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600명이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네, 우리 항상 말을 이제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네. 마음의 위안을 얻던 거는 네.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6,400여 분은 저를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도 생각이 하시는군요. 2배가 저를 좋아하는 걸로 저는 위안을 삼고 긍정의 힘. 네, 자 그리고 오늘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 네. 제가 국정을 돌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바로 공양도 좀 뭔데요? 하고, 그게 뭔데요? 그 곡주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이제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곡주 줄이 자비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 자비 좀 내려주십시오. 내 돈을 쓰란 말입니까? 자비라는 건. 참. 우리 대통령 오늘 네. 활약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도 계시고 또 야당, 여당. 태어나신. 네. 그 개혁신당 오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구독과 좋아요, 그 구독과 슈퍼챗은 좋아요. 환영이라고 봐요. 네. 오늘 참 저희 네. 그 구독자가 현재 네네. 11만 9천 명 좀 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의 또 포퓰리즘 뭐 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 네. 하겠습니다, 진짜. 예. 자, 그러면 오늘 뉴스와 함께 우리 두 분의 네. 논평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죠. 어떤 뉴스들로 시작을 합니까? 네.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안 할 수 없는 뉴스입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 윤석열 대 대통령 윤석열. 오. 그제 검찰 인사에 이어서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네. 네. 아유, 네네네. 우리 기자님 또 마이크 또 아이고. 네. 동시통역으로 나가는 자.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검찰총장 당시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 대통령이 네. 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런 내용 정확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설명 여기까지 할까요? 마이크 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는 자신과 협의하지 않은 총장인 나와 협의하지 않은 인사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을 보면 이거 나랑 협의 안 된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역시나 옹호하고 나섰고 반대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 이제 분위기를 네, 얘기하는 그 것 상황을 같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에 있는 그 청룡열차 같은 거죠. 방송열차, 네. 예. 청룡열차란 표현이 조금 옛날 아. 몇 표현이니까. 살이야 몇 살 진짜. 자연농원 시절. 88 네네. 열차. 같이 방송 못 하겠어. 롤러코스터. 네. 뭐죠 원래 이름이 그러면? 뭐요?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라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요즘 신세대들은. 신세대요. 신세대란 표현도 옛날 표현 아닙니까? 네네네. 네, 장 소장님은 왜 저 안 도와주시고 혼자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네. 예. 지금 네.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 네. 중이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일단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총장과는 거의 상의 없이 네. 그냥 통보만 아마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거죠? 후속 인사에 대한 질문에 네.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그거 제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총장이 검찰청 모르면 법에 따르면 네. 원래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법으로 그렇죠. 되어 있어요.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 의견을 건데 받게 돼 있다.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과 상의를 한다 이 상의를 정도이긴 한다.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는 네. 그거 안 한다고 굉장한 불만을 좀 네, 항의를 많이 했었죠. 항의를 많이 네. 했었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5월 가정의 달에 대통령께서 가정의 달이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니에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제 장모님도 석방이 되시고 가석방 되시고 효도 효자 부인을 향한 윤석열. 수사는 슬슬 시동 거시는 거 같아요. 네. 조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야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야당에서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지적이군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네. 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 얘기를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네. 이렇게 검찰 대학살 인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똑같아요. 진짜 좀 한심해 죽겠어요. 정권 잡으면 또 비슷한 행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논리도 또 야당은 또 똑같아요. 얘기하게 돼 있고. 데칼코마니에요.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양비론 너도 네. 그랬잖아요. 둘 다 나쁘다. 김준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그때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윤석열과 네.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의 윤석열이 치열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싸우고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대충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예전에 조적조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네. 현재 조국 대표가 SNS에 올려놓은 말 가지고 네. 조국을 다 비판할 수 있다,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윤석열이다. 이를테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호. 지금 그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검찰청법 이제 34조에 보면은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채널 A가 이틀 전에 한 보도에 따르면은 네. 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했고 어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JTBC가 단독했잖아요. 네. 군사작전 같았던 인사 점점점 이원석 늦춰달라 요청 뒤 속전속결. 네. 그래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쉽게 얘기하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네. 뭐 어디까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고 이거에 네. 대해서 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직진을 했던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내가 주도했다 민정수석 개입설 차단 뭐 이런 거를 MBN 또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올해 초에 임명이 되신 분이고, 네. 근데 그때 인사가 안 났고 민정수석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났단 말이에요. 네. 이 민정수석 제가 한번 쫙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조직관리 검찰 장악에 최적화된 분이다. 그리고 윗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수사도 왜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말 들어서 야 그렇게 수사하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세월호 수사도 그렇게 직무상 과실치사 그거 적용하면 안 돼 이런 거 전달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딱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 네.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영전시키고 하지만은 사실상 영전이라 쓰고 날렸다라고 이제 일거예요. 날리면 네. 날리면. 날렸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1차장이에요. 1차장은 법무연수원에 보내버렸어요. 네네. 법무연수원이 어떤 데냐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이거는 유배지다. 그리고 이성윤 이제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가서 유배지다. 진천.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네. 진천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물론 문재인 정부 잘못했죠. 문재인 네. 정부가 2020년에 울산 뭐 그때 선거 개입 수사 이렇게 기획 이런 것들 이제 수사하는 거 막으려고 했던 거 잘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장성철 소장님의 화법이에요. 이런 게 옛날 거 끌어와가지고 또 붙이고 옛날 거 비판도 맞지만은 지금 거에 비판하는 게 맞다. 예. 아니 그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에 협의를 거쳤고요. 네. 그리고 주요 대상자들은 다 승진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네. 인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뭐 이렇게 개입하려고 아니면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럼 1년 동안 그러면은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들 이런 인사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검찰총장 뭐 임기 지킨다고 하잖아요.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소장님. 대통령한테 인사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동아일보를 아니 깜빡 속았네 이거. 네. 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주 한잔 해야지 아주 오늘 마음에 있는 부처님 소리만 좀 오시면. 하시고요. 아니 근데 입장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 입장이 그랬다. 네. 네. 그런데 어제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사설들이 제목들이 다 그래요.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냐. 11일 전에 검찰총장과 네. 중앙수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조사 제대로 한번 내겠다. 해보겠다. 네, 제대로 하겠다. 네.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민정수석이 6일 전에 임명이 됐고 네. 6일 후에 이런 검찰 대학살 인사가 나온 거 아니냐. 살.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마, 건들지 마, 소환한다라는 얘기조차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네. 분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야당은 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야당에게 명분 좀 쌓아주는 것 같고 더 좀 전투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 나지 않습니까? 100% 정영진 앵커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신 발표입니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전혀 불구하고 큰일 그런 났네. 비판과 그런 그런 정무적인 네. 판단을 왜 못했을까? 네. 아 못했을까? 네. 아 거기가 이제 문단 끝이군요. 아니 정무수석 아니 있어요. 아쉬움 좀 남나? 아니 정무수석실을 되게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네. 아 정무수석실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네. 거의 뭐 보수파에서는 네.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네. 현명하게 잘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 근데 왜 못했을까 못했을까? 대통령 이런 판단? 아, 왜 그랬을까요?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네. 그냥 아무도 얘기도 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고 그냥 건들지 마. 이러한 신호를 준 것이 사랑에 좀 눈이 멀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요. 5월이 가족만큼은 지키겠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가족을 지키는 페밀리즘. 사적 권한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상남자네, 상남자. 아, 근데 저 궁금했던 게 네.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이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스탠스가 오묘해요.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는 하지 못하면서도 네. 나머지는 다친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무슨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네. 상남자론을 들고 왔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장남자론이 장남자론.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인자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 틀에 내던져 주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봐라. 네, 그래 봅니다. 아하. 하이에나들에게 내줄 수 있느냐 내 여자를. 특검은 장남자, 하이에나라는 장남자.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특검 뭐 이런 걸 찬성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 또 그렇게 야비하게 장성철이는 베베 꼬였어요. 네, 그래 봅니다. 저랑 문자 주고 받으셨잖아요. 공개할까 여기서 지금? 네. 자 오디오가 약간 뭐 끊긴다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핸드폰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디오 시스템 문제가 없어요. 역발상이네요. 네.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하네요. 네.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 검찰 인사는 거의 뭐 학살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 정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약간 비꼬아서 말씀. 아니 비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5월 진짜 21일이 부부의 날 아닙니까? 아 그래요?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부부의 네, 날. 5월은 가정의 달, 5월 20일은 부부의 날. 아 절기 네. 되게 5월 잘생기시네요. 8일은 어버이날. 그렇습니다. 5월 달이니까 이해해 아, 주세요. 깨알같이 챙기네요. 그래서 진짜. 어버이날에는 장모님, 석방, 가석방, 그다음에 부부의 날에는 이제 특검, 방어막 아.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 확실히 이렇게 테이블이 없어지니까 좋은 거는 네. 예전엔 이제 안 보였었는데
이 밑에서 달이 미세하게 떠는 게 다 보여요. 말하면서 진심이 아닐 때 다리가 달달달. 다리가 떨리는 게 보여. 그러면 대통령이 네. 그 거부권은 다른 거부권이군요. 죄송합니다. 21일에 거부권 최상병 거부권이 네. 예정돼 있죠. 그랬었어. 네. 사실상 네. 예정돼 있다. 네. 자, 그렇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진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좀 이원석 봤고요. 총장은 지금 보면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냥 가는 거예요. 8월 임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원석 총장이 딱 그만두면은 누가 네. 제일 좋아할까요? 이원석 총장이 그만두면 네. 이원석 총장이 아내분 아닐까요? 오, 역시. 가정에다 같이 있을 가정적인 시간이 예, 뭐 생각이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발이 있을 테고 그만두면은 내 4개월이나 빨라졌네. 에이, 내 인사가 그러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과거에는 검사 동일체처럼 한동훈, 이원석,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스탠스가 변했느냐? 검찰청에 큰 위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야 니들 이거 수사도 안 해? 야 그러면은 너희 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하고 기소청하고 그러니까 분리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한 압박이 들어오니 네. 조직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표를 쓰면 그럼 이 조직이 보호가 되겠냐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를 해서 네.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사표를 던지는 게 더 효과가 극적인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수사는 수사, 인사는 인사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그리고 뭐 1차장, 4차장한테 수사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좀 그렇게 봐요. 이원석 총장은 원래 윤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검사잖아요. 그리고 네. 검사의 조직이 어느 정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요. 기소청이 될까 봐. 수사는 못하게 할까 봐. 네네네. 조사는 못하게 할까 봐. 검찰의 힘이 쫙 빠질까 봐. 22대 국회가 들었으면은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이 이제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검찰 이렇게 권력을 향한 수사 못한다. 당신네들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기소만 해라.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이제 이 수사하는 모습,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좀 하는 모습을 좀 이원석 총장은 보여주고 싶고. 아니, 근데 정영진 앵커님. 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냥 의혹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네. 본인 육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기도 하고 수사 왜 안 해요? 수사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배우자면은 어떠한 의혹이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덮어요? 수사 안 해요? 그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를 못하게 하니까 자리가 검사들도 문제네. 이게 네.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언론, 네. 국민들도 이거 뭐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 윤석열은 너무 다르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좀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네. 확실히 이게 같은 네. 나란히 앉은 소파가 되니까 네. 나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이게 안 되겠어. 빨리 이거 테이블로 우리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앞에 보고 해야겠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계속 옆통수와 뒤통수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저 읽어줄게요. 어제 이제 뭐 야당에서 한 네. 논평인데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수의 언론들이 인사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각종 SNS에서도 상식 이하의 참사라는 여론과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건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2020년 1월 6일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얘기했고요. 제가 딱 하나만 바꿨어요. 윤석열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여기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지금 다 민주당이 할 만하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요즘 과거 캐기에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검찰 인사를 보니 마지막 몸부림 같다. 네.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랬는데 T-익스프레스를 탄다. 2016년에 같이 계셨잖아요, 새누리당에. 네. 예, 비슷합니까? 지금 상황이? 최윤경 기자님이 그 얘기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탄핵열차 탔다라는 아니. 최윤경 말입니까? 네. 아, 맞아. 열차 좋아해. 열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칙칙폭폭 좀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네, 아니요. 여기서 먼저 하셨나 보다. 네, 먼저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이고야. 조금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과했습니까? 정말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인사를 갖고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노선이 좀 다릅니까, 양상이? 지금? 아니면 네. 과거나? 익스프레스로 치면. 익스프레스랑?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네. 검찰 인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갖고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예단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오버다. 표현이 아닌가. 최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표현 아니에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준석이는 인재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과거에? 거예요? 아니 최근에 청년의 꿈에 이거 올렸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논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짧지만은 제가 이제 행간에 좀 분석을 하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고 네. 이거에 대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하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특검, 최상병 특검이나 뭐 해병대원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데 이거를 다 무리하게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고 사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처음에는 법 위반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심이 한번 그렇게 확 넘어가면은 그렇게 10%대로 국정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게 일종의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우국 충정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네. 민심을 받들어라. 네. 이준석이는 인재라고. 네. 홍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재 끌면 베베 꼬여시요. 네네네. 네. 아직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네. 김진의 돌직구쇼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선글라스 낀 사람이 있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여튼 빨리빨리 좀 더 스피드 네. 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진의 뉴스. 짱돌쇼로 네. 가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감사원의 오묘한 요 감사. 뉴스는 아마 저희 말고는 다른 데서 이렇게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다룹니다. 이제 감사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재작년 10월 참여연대가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여기 직권남용과 특혜 같은 불법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조사해달라라고 하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이면은 벌써 이게 1년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2년 가까이 돼가는 건데, 근데 감사원이 아직까지도 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한 뒤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6번째 지금 감사 기한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번씩 연장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면 뭐 60번도 하겠죠. 근데 이게 60번이요? 원래대로라면 네. 원칙대로라면 이제 국민 제한 감사는 60일 안에 맞춰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계속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끌고 온 대통령실 상황입니다. 이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때 당시에 막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한 거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아갖고 감사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한 건데 네, 요청해서. 요구한 거죠. 예, 예. 근데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나 네. 권력을 가진 또 책임 있는 곳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은 뭐냐면은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막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막 이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러면서 기관장이나 장관들한테 네네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들이 하기 싫으면은 네. 안 혼나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답변을 합니다. 뭐예요?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뭐예요? 지금 확인하고 네. 보완한 뒤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앞으로 더 확인하고 보완해 볼게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개량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계속 지금 보완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하긴 했는데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거는. 감사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당신들이 왜 이거 옮겼고, 왜 이거 과정 중에서 이거 직권남용?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나? 이거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맥락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감사원 입장은 현지 실지 감사가 필요하다. 현장 실지 감사가.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가봐야 되고 용산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더 현장을 가야 거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그러니까 감사원을 둘러싼 지금 정치적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표적 감사 의혹이 있었잖아요. 권현희 뭐 이제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무협지 초식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논란도 되고 했던 이분이 지금 막 월권으로 막 각종 막 고소고발도 막 당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더 막강하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감사위원이 어쨌든 모든 거를 이게 합의로 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뭉개면 돼요. 뭉개면. 그러니까 감사위원이라는 게 이건 안 된다, 못 하겠다라고 뭉갤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이제 시간 뭐 그분이 직접 뭉갰는지 안 뭉갰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는 거고 그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결론 안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작년 초에 이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1심을 받고 지금 2심 항소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예 무죄냐 유죄냐 지금 안 내리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부메랑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처벌하기가 애매한데 이를테면 명백하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눈 감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똑같이 대통령한테 사실상 이제 행정부에 장악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시간 끈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 항상 주장하는 건데 미국처럼 하자.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요? 국회 산하로 감사원을 돌리자.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하고 사실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제왕적 대통령제 너무 많은 권한이 있어요. 미국은 이게 국회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 이렇게 저는 좀 항상 주장하는 건 헌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이. 왜? 종결을 안 시켰잖아요. 문제 종결을 없어요. 시키면 발표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발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니 우리가 옮겼는데 왜 뭐가 문제야라는 입장일 건데 이거를 종결을 그렇게 총대 메고 안 시킨 거는 감사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런데 저희 정부의 일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무리한 표적 감사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감사원이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감사가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유병호 사무총장 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 좀 그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거 왜 자꾸 없애려고 하냐, 왜 빨리 없애려고 하느냐 반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근데 감사원에서 되게 세게 감사가 나가고 그 감사 과정에서 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삭제했다 이러면서 감사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정도로 감사를 방해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이토록 너저분한 오만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다.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아주 세게 한 뒤로 이제 검찰에 넘기고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산하에서 이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를 하게 되죠. 당시 공무원들, 산업부 장관들도 이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 문제가 있다는 거 해서 기소가 되는데 일단 요 감사 방해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세 분 모두 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을 안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감사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정말 적법하게 수집이 된 것이냐, 조사가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고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서 자체가 감사원법상 형식에 맞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라고 판단한 거지. 이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성원전을 조기 좀 종료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압력 같은 압력이나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과정을 이제 감사원이 들여다는 봤는데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이제 획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적법하지 않은 네. 형태의 자료 제출이었다. 그게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적절함이 인정이 돼서 그렇죠. 그 증거를 채택되지 못하고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인다는 이제 거죠. 우리가 기억이 약간 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당시 산업부 장관이 네. 이거 조기 폐쇄하면 안 되는데요라는 실무자들 판단에 대해서 뭐 죽을래? 뭐 이러한 표현까지 썼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이제 het갈리지 않게 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배궁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재판 중이고요. 요 압력 관련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감사방에는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조금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월성 원자로 1호기에 대해서 조기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당시의 집권 세력의 네. 판단에 따라서 산업부가 움직인 거 아니냐. 좀 그것이 법에 맞지 않고 좀 부적절한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은 계속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볼 수 그것도 있죠. 이제 뭐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당시 정부의 그렇죠. 이제 방향이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네. 이제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이제 수명 연장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폐쇄하기로 한 때보다 더 수명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었고 또 하나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비중이 제 기억으로 한 0.2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가 없더라도 전력 생산에 차질을 큰 문제 빚는 게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 2년 정도, 제가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오래된 거여서 네네. 한 몇 년 정도 이제 땡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탈원전 자체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를 빨리 당긴 것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그거를 이렇게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또 다 삭제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쫄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세게 들어오니까 이제 쫄아서 그런 건데 그거의 부적절성은 좀 그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은 네.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기 폐쇄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삼을 수 있나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끼쳤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저는 그거는 충분히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지금 막 가동되고 있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 그런 원전을 폐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노후화가 되고 이거의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좀 땡긴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맥락이 좀 이게 네네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저도 같아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월성원전 그래서 이제 계속 수명 연장하면서 안전 보강한다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는데도 그냥 네. 폐쇄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세금 낭비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 삭제를 하기 위해서 막 네. 새벽에 가가지고 자료를 대규모로 삭제하고 아니 왜 별로 문제가 없으면 새벽에 가서 왜 이렇게 자료 삭제를 막 했어? 부지런하시니까. 아 그랬구나. 아하. 효율적인 행정을 아니 위해서. 법원 판단을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네네. 무죄 판결에서는 네. 삭제한 문서는 업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둔 정보에 불과하고 네. 중요 문서 상당수는 이미 산업부 내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서 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부지런해서. 조기에 이제 종료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 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좀 너무 무리해서 당시에 자신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좀 조기에 종료했다는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이 네. 대립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시고 아.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우리 경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죠. 일시 귀국을 했죠. 네. 기쁘고 좋은 일이죠. 네. 어디 다녀왔습니까? 영국에서 유학 간다고 나갔다가 네. 이제 원조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9일에 일시 귀국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친문의 구심점이 사실은 없는데 이거 뭐 다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에 지금은 구심점이 없나요? 아예? 없죠. 네. 문재인 대통령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방에 계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러네. 정치를 하시는 분이 친문이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구심점이 되려면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야 돼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권력이 없더라도 국민들이 저 사람이 차기 대권, 차기 지도자의 가능성이 높아 라고 지지를 많이 보내주면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김경수 지사니까 구심점이 될 수 있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경수 지사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방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물론 처벌받은 것은 업무 방해이긴 하지만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기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내 소송이나 지금 취하하라고요. 지금 그만 판사님 얘기하고. 이거 보세요. 판사님. 아이고 몸이야. 사람 잡는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막 한참 뭐 대통령실에서 양정철, 박영선, 뭐 국무총리설, 비서실장설이나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꺼풀 더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야권의 분열을 좀 불러일으킬 거다. 친문 대 친명으로? 예. 그래서 이제 8.15나 아니면은 성탄절에 복권을 시킬 것이다. 그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녔었죠. 친문에 그래도 몇몇 이게 주자라고 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힘들어졌었나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2007년에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친노가 이제 패족이 됐잖아요. 패족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친노의 중심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제 정치 세력이 부활하기 위해서 사실 정치에 뜻이 없었던 문재인 지금 이제 전 대통령 문재인 그 비서실장을 핵심으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에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상황이 맞으면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민적 인지도 뭐 이런 것도 했지만은 그때도 없었어요. 그냥 없었는데 문재인을 우리의 간판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친노들이 밀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2012년 졌지만 또 17년까지 해서 이긴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실은.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때는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진리멸렬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재명이 강하다. 절대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75석에 지금 역대 최고의 야당 지도자가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타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땡겨가지고 김경수를 그러면 그 급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정치적 어떤 지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그리고 사실 없는 거 아니죠. 조국 대표가 있죠. 사실상 친문의 구심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대표가. 그냥 그분도 다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권은 사실 2027년에 누가 대선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복귀를 하고 복권이 되면 조국혁신당과 손잡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지금 최대 고민은 뭐냐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게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럼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구심점으로 김경수 지사가 하나의 안으로 검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김경수 지사의 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봐라. 그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의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그 힘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그냥 친문의 적자 이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경남지사를 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죄질이 나쁜 혐의로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이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지금은
워낙 친명 세력들이 야권의 파일을 많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활동 공간이 정말 생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때 그 뭐죠? 프로그램 이름이 뭐 킹크랩이었나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그 이름 네이밍이 좀 잘못돼 있었던 거 아닌가? 또 뭔 농담을 아니 농담이 아니라 대게로 가야 됩니까? 뭐 영덕대게 그럼 뭐 이렇게 돼요? 크레미로 가야 됩니까? 아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하세요. 아니 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네. 킹크랩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좀 덜 친서민적이고 조금 꽃게로 말라지 꽃게. 멀어 보이잖아요. 간장게장 이걸 넣을게. 아니 그러니까 뭐 양념게장. 김수미 간장게장도 간장게장. 있고 꽃게탕도 있고 하여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안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게가 나올 줄 몰랐어요. 꽃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유명하고 네. 어쨌든 평판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느낀 건 여의도를 한 발만 밖에 나가면 김경수가 누구야? 누구지? 근데 이런 반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쭤본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경수는 누군데 이런 반응이 많아서 대중 정치인으로 구심점이 되기가 과연 쉬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근데 네.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비슷한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김경수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가장 스타일이 정치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거 톤앤 매너나 그게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예, 예. 굉장히 젠틀하고 진중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잘 해내갈 수 있느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았지만은 네. 또 그 장점이 있거든요. 김경수 지사를 본 분들은 뭐 이제 진짜 뭐 말씀하셨다시피 김경수 지사를 여든 야든 뭐 이렇게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굉장히 젠틀하고 그런 것도 그리고 전 싫어해요. 왜 싫어해 왜? 저는 싫어해요. 댓글 조작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그런 사람이 빼고, 어떻게 아니, 정치를 해요? 인품만 봤을 때는 네, 인품만 봤을 때. 근데 잘 몰라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그 사실상의 그 아이디어를 지금 지금 그 영남권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두관하고 김태호하고 두 분이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거를 이어받네 안 받네 말가지고 뭐 선거 쟁점도 되기도 했거든요. 상당히 제가 보기엔 스마트한 사람이다. 네,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줄 서는 거예요 지금? 뭘 줄을 서? 나는 나한테밖에 줄을 안 서. 근데 야권 지도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고구마다, 꽉 막혔다, 좀 답답하다 이런 그 평가가 있잖아요. 그럼 김경수 지사도 비슷한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사이다와 고구마는 어차피 사이클이 있고요. 예. 사이다 계속 먹다가 당뇨병 옵니다. 예. 아, 제로 고구마 사이다가 시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구마가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지만은 흡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구마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네네. 아이고야. 사이다 대신 읍천리 382.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떼 맛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은 전 좀 그래요? 약간 난 다른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유하고 훨씬 더 말이 빨리 통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김경수 지사가? 생각했는데 뭐 스마트하셔, 스마트.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인지도는 낮은. 네. 네. 민주당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도 낮았지 뭐 그죠 처음에는.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처음에 나왔을 땐 사실 잘 이제 알기는 알았지만은 네네. 대통령 까미야? 야당 지도자 뭐 그런 까미야라는 있었죠. 의구심을 계속 봤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리더십이 흔들려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치고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지지율 폭락해서 무너지고 조국 대표 감옥 가고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 뭐 감옥 갈 정도의 형량이 나와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고 그 정치권이 초토화됐어요. 그럴 때 누구를?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누가 있지? 여권 야권 찾아보면 네. 야권에는 네. 그렇게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돼서 김경수 지사를 확 띄우게 되면 네. 또 다른 평가 받을 수도 있겠죠. 확 띄울 때는 이제는 진짜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 거겠죠. 아유 그럼요. 네. 과거에 아이고야. 아이고야. 실수한 것 같네요. 아이고야. 다음 뉴스 발로 네, 넘어갈까요? 추미애 누가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되면 제가 유리하다 그랬죠? 네, 아. 궁금한데. 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가 국회의장이 되면 제가 유리하다 그랬던데. 네. 누굴까요? 네, 되게 추미애 기분 좋으신 국회의장이 되면 네. 이재명 대권 후보의 도움? 일사불란하게 후보가 정리돼서 지금 추미애 우원식 양자구도로 좁혀졌잖아요. 양자구도 국회의장 맞는 선거. 거죠? 예. 왜요? 왜? 우원식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추미애로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그 후보가 의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내가 의장이 되면 국회가 잘하면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국회의장으로 이제 하시려는 분의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네. 결정적인 이제 발목 잡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네. 했을 때 여당을 무시하고 그냥 본인 판단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국회의장들을 그렇게 이용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야당이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네. 국회의장은 어쨌든 기계적인 중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아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추미애 당선인이 했거든요. 네. 망조가 들렸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아니 낼 왜냐면은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도에 네. 국민의힘이 막 당원 룰 막 개정을 할 때 23년도에 100% 당심으로 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자 막 이랬을 때 당시에 정진석 현재 비서실장이 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지고 망조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출연 정지를 먹고 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민주당이 네. 흥분되어 있고 막 자기 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제 크게 주체를 승리를 못하는 것 했으니까. 같아요. 아니 네. 그래도 그렇죠. 자, 지금 추미애 의장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요? 의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추미애 안 돼요. 추미애 의장 후보. 정책위 의장이었나요? 의장 후보. 국회의장 후보 불법 유턴하는 느낌이네요.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네. 후보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즐기실 거예요. 누가요? 이런 노이즈를요? 네, 뭐 이재명 대표도 즐길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크게 개의치 않을 거고 네. 추미애 당선자는 즐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른 방송에서도 좀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고 이분을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쪽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막 댓글 오늘도 많이 달릴 거예요. 이게 민심이 지금 추미애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네. 뭐 이제 여론조사하면 1위가 나오니까 그럼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1당 다수당의 국회의장은 제1당의 당원들한테 투표로 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는 절차, 형식적 절차도 중요하고 실질적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른 걸로 추정이 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일하고 6일하고 만나가지고 조정식 다 안 친 거야. 정성호 안 친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정치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예,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요. 민주자를 빼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면. 이 정도 행태라면 예, 민주자를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이 국회의장이 2위고요. 네. 여당 대표가 7위고요. 야당 대표가 이제 제1교섭단체 야당 대표가 8위예요. 8위가 2위를 결정을 하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더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스스로 이름에 민주자가 들어가 있는 정당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다수당이 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이 민심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찍어서 하려면은 아무 뭐 비판 안 할 건가요? 지금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 그렇게 찍어 올렸을 때 당무 개입한 거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왜 이거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지금 이게 워낙 기사화가 안 돼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두고두고 이 정당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중도층은 떠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면
우리 장르만 여의도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요? 네. 왜? 여러 가지 막 국회에서 네. 일들이 생겨서 처음 보는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럴까? 우리가 논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탄핵 전문가예요. 노무현도 탄핵해, 박근혜도 탄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겠다라고 뭐 이런 거 탄핵 전문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 대중적인 인지도, 혹은 뭐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면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선명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게 입장이 좀 본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네. 굉장히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하면서 궁지에 탈출을 해요. 사실 저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했어요. 문재인이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서 그런 거지. 나는 추윤 갈등 때문에 내가 정권 내준 거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언제 등에 칼을 꽂힐지 모르는 분이다. 나는 저는 그런 평가를 정치권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취소할 기회 드립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자막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살아야 됩니다. 네, 보호합니다. 취소할 기회 아니 드립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런 말씀은 실제 평화방송 가서 좀 해주세요. 네네 여기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역대를 어이구야.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가 나왔잖아요. 추미애 당대표가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김경수 날라가고 저기 서거 하셨잖아요.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 이제 뭐 서거하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별일이 다 벌어지겠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국회의장이 만약 되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국회에 와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실까? 와가지고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하면서 딱 인사하고 그럴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기대.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시트콤도 아니고.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층들이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목소리를 민주당이 그래도 꽤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당에서 꽤 이게 밀어주시는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장들이 중립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외견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잖아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청한 거 안 들어준 거 있나요? 민주당이 뭐 법안 상정하겠다, 직권 상정해달라 안 들어준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올렸어요. 찾아보면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아. 아이 뭐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다 들어줬어. 그런데 법에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 최소한의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재 노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 손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정식, 뭐 이름 정성호, 지금 우원식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뭐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그분들 이미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더 센 맛, 더 말한 맛을 지금 찾겠다라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보기엔 그분들 누가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여론을 만들고 몇몇 이제 뭐 친명 그룹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여론을 결정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정식 의원이 주말에 막 각 그 의원들을 만났대요. 당선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나 좀 지지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좀 얘기 좀 나눠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다 추미애 당선인 뽑으라고 지금 나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네? 왜요? 본인이 될 줄 알았는데 명심이 나에게 추미애에게 가가지고 낙심한 상태군요. 지금 낙담해 있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데요. 되게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명심이 그럼 원래는 혹시 정성호 의원에게 있다가 추미애 당선자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추미애 당선자를 매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정성호 의원에게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할 때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좀 상의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 조사 문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아직 기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눠가지고 좀 정리하는 정치의 묘미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건 일설입니다. 일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정부? 정의원 왜 저래? 예의가 이랬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 그다음부터 예. 이제 급격하게 새가 추미애로 기울어졌다. 이건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설이니까 네네네. 또 저희 고발 고소하지 마세요. 고발하려면 네. 다 저기 김준일 대표 고발하세요. 그럼 제가 고발 막기 위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추미애 당선자의 정확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예. 국회가 할 일을 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책임 정치를 그런 하겠다. 의미로. 네, 이런 취지였고 네. 다만 이 그 후보가 정리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은 당내에서도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정말 누군가 권유를 하거나 해서 정리된 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회의장은 지금 이제 우원식 그다음에 추미애 두 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이제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한 분이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6월 7일인가요? 그때 본회의에서 네. 아마 의원들 투표로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큰 변수는 없다고 없는데 봐야 돼요. 예. 일단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몇 표로 네. 국회의장이 당선되느냐. 네. 그러니까 범야권에 보면 192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참석할 것이냐. 네, 네, 네. 그것도 재밌게 지켜볼 포인트다.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어차피 해주는데 결정된 거니까. 예. 이번에 뭐 워낙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니까 아, 또 찬반이 또 워낙 또 강하게 역대 갈리니까. 최저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해죠. 네, 그런 예측감을 아니, 뭐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을 추머니다. 또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국 보수 추미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네, 저번에 네, 네. 후보 시절에 그 얘기했어. 추미애 후보자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아니 그분은 보수의 어머니로 불리는데 이렇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되게 조심하고 오늘 뭐 이슈 다루는 건 요 정도 다루고요. 네. 저희가 바로 이어서 어떤 순서가 있냐면 개혁신당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예, 전당대회에서 아마 19일. 당대표를 뽑을 텐데 네. 당대표 후보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당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역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토론회 하시긴 했는데 오.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 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와. 예,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네. 지난 일요일에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네. 저 5분을 모시고 제가 토론회를 사회를 아, 봤어요. 그러셨어요? 진행을 해서 네. 5분이 이제 토론하는 거 봤는데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한 비전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네. 뭡니까? 또 내가 훌륭하다고 하면 안 훌륭한 조소합니다, 사람이라고 또 조소. 이거 이상한 네.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 훌륭하신 그래서요? 분들인데 네. 좀 더 날석에 토론했으면 좋겠다. 아쉬웠다. 너무 젠틀하다. 서로. 각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간질은 정영진이잖아. 정간질이죠. 정간질. 예. 이간질 잘하는 정영진의 거를 간질간질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5분 이제 모셔놓고 토론을 할 텐데 다만 이제 이미 권역별로 하실 때 뭐 진지한 얘기들 다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그래서 자리도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시는 5분들이 아주 편하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분위기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뭐 대표 뭐 이렇게 토론회인데 좀 이렇게 뭘 위험을 지켜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하나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만.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갑자기 속보로 개혁신당 토론회에서 이런 일 이거 안 나오면은 오늘 토론회 실패한 거예요. 기사화 안 되면 실패한 거니까 하여튼 각오하시고 날카롭게 네, 서로 네, 그냥 네. 한 멱살이라도 잡아요. 진짜. 네? 그 사진이라도 나가야지. 네, 저희가 뭐 몇몇 무기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육모방망이. 방망이 같은 거 있으니까 용모방망이. 네, 휘두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채팅 보고 질문을 또 대신 드려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가 조금 부족해요. 마음에 조금 안 듭니다. 또 뭐 하나 걸어요. 여기서 그러면 네. 상의 좀 하고 걸어요. 먼저 걸지 마세요 좀. 좋아요 4,000 넘으면 네. 좋아요 4,000 넘으면 네. 오늘 오시는 5분 예. 가운데 한 분의 네.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보들한테는 전혀 얘기가 안 됐는데. 아, 뭐 어떡해. 하여튼 너무 해야지 뭐. 사회자 맘이지. 뭐.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근데 돈 안 들어가는 걸로. 네, 마이크 채워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빨리 누르고 계십시오.